베이킹소다 치료법. 베이킹소다를 피부에?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는 건가요, 코를? 과일 씻듯이. 과일 씻듯이. 원래 과일 씻을 때 베이킹소다 쓰잖아요. 아시죠? 와. 과일 같은 거 할 때. 락스물에 담그지 왜? 락스물에 담그겠는데? 요새 진료실에 있으면은 어떤 게 제일 고민이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게 탄력이랑 모공인 것 같아요. 이게 피부과에서 트렌드 조사를 하거든요. 네. 지난 10년, 지난 20년 봤을 때 옛날에는 뭐 여드름, 기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웬만한 사람들 많이 치료가 많이 된 것도 있어요. 네, 대부분 관리를 하니까 하고 이제는 탄력, 모공 아주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피부 탄력 관련된 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모공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을 한 게 있거든요. 2000년 초반에. 근데 대부분 홈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공에 대해서 홈케어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네. 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코팩이요. 코팩 해봤죠? 다들 코팩 인터넷 보면은 막 피지 나오고 이런 영상 되게 많잖아요. 짜릿짜릿해요. 짜릿하잖아요. 전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케이스를 옛날보다 더 많이 보게 되냐면 홈케어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장벽이 다 깨져서 없던 홍조랑 주사가 더 심해지고 모공이 더 악화된 케이스를 옛날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모공 치료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뭔가를 해서 나빠져서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공에 관련된 치료 내지는 홈케어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를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세린 모공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바세린으로 이제 코어 피지를 막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르시는군요. 베이킹소다 치료법. 베이킹소다를 피부에?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는 건가요, 코를? 과일 씻듯이. 과일 씻듯이. 원래 과일 씻을 때 베이킹소다 쓰잖아요. 아시죠? 와. 과일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막 코 해가지고 베이킹소다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상처 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아니 그럼 락스물도 하겠는데? 락스물에 담그지 왜? 락스물에 담그겠는데? 그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제 진심인 분들 많단 맞네요. 말이에요. 간절해서 어쨌든 간에. 오시긴 하니까. 나 너무 안타까운 게 많단 말이야. 그다음에 클렌징 오일은 너무 흔하게 많이 하고 계셔. 클렌징 오일을 뭐 매일매일 이렇게 문질러서 오일로 이제 같은 오일이니까 피지 피지를 녹이는 녹여낸다. 거 그렇게 해서 오일 세안법. 그 다음에 당연히 디바이스, 초음파 세척기라든지 막 돌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솔 달리고 그런 것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그런 거. 또 모공 세럼이라고 해서 모공 축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세럼들 여러 가지 쓰시는 경우들. 뭐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결과론적으로 조금 그렇게 해결이 안 된 분들 더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민감한 분들이 특히나 그걸 하고 이제 코 혈관도 막 늘어나고 염증도 생기고 막 트러블도 생기면서 점점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모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무언가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 된다. 피부가 건강해지면 저절로 작아지는 것이다. 조금 와닿지 않죠? 무슨 말인가? 이게 네. 모공이 네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다 놀라하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냥 낭설로 들은 건 한 번 뭐 늘어난 모공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그것도 있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모공은 흉터가 아니에요. 모공은 살아 숨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분들 생리주기 때도 배란기부터 그 생리 전까지가 피진부가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때 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생리 이후에 다시 작아져요. 그런 과정들도 있고 우리가 단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음식 같은 거 단 거 먹고 약간 뭐 매운 거 먹고 자극적인 거 뜨거운 거 먹고 이러면은 커져요. 그랬다가 식단 조절하잖아요. 작아져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잠을 못 자. 그럴 경우에도 이런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모공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세안제를 좀 과하게 씻고 막 이중 세안하고 막 무리하게 했어. 필링도 많이 하고. 그러면 모공이 커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모공은 체온 조절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피부의 어떤 털에서 감각을 인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모공을 없애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숨구멍을 틀어막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완전 외부와 소통하는 어떤 중요한 통로인데 없앤다는 말이 안 되고 모공을 타겟으로 막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치료를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를 담고 있는 그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통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건데 다른 병원에서 15번 정도의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모공 사이즈가 그대로라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일단 우리가 모공이 커지는 요인들이 한 4가지로 분류가 돼요. 사람마다 모공의 치료 방법이 다른 이유가 이 4가지 요인들의 나의 기여도가 다 다른 거예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피지 분비. 피지 분비량이 많은지, 두 번째는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의 양이 많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털이 나비존 쪽에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해서 털이 좀 많이 나는 분이 있거든요. 털 때문에 모공이 도드라지는 케이스. 네 번째는 탄력이 떨어져서 탄력 떨어진 것 때문에 모공이 확 늘어나 보이는 그런 케이스. 이 4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각각의 그 4가지 요인의 기여도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공 치료에서는 그 4개 중에서 기여하는 거에 비중에 따라서. 근데 이 어떤 이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했던 분은 피지 분비가 메인인 분인데 계속 탄력 치료 받고 막 프락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됐던 분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좋아졌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처럼 모공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시킨 다음에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로서도 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렌징 오일, 클렌징 뭐 바세린, 과도한 솔이라든지 디바이스 사용하는 것들 과하게 씻는 게 제일 문제예요.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항상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맞아. 대부분 요즘에 너무 SNS라던가 인터넷 상에 과도한 모공 케어에 대한 치료법 내지는 케어법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것은 피부 자체가 스스로 피지샘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것. 그거는 진짜 수면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에는 한 번씩 쓸 수 있는 제품 요 밑에 나가는 거 한 번씩 쓰시면 되고, 그것도 쓰실 때 과도하게 약간 불려서 좀 피지가 쉽게 배출되도록 하는 제품들인데 그때도 압출기를 한다던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면봉으로 살살 이런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모공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해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나는 항상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내 피부는 안 좋은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아서. 저도 민지 원장님처럼 막 뭐 났어 막 이러자면 나는 거지. 예. 또 났구나. 근데 오히려 이런 마인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맞아요. 모공에 더 도움이 되는 마인드 아닌가요? 맞아요. 아예 그냥 계속 보고 그러면은 막 짜고 싶고 그러면 누구나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모공이라는 것은 피부에 필요하다는 거. 한두 개 나야 짜죠, 그죠? 여러 번 짜는 거 아프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동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살이 이렇게 피부가 처지니까 모공도 이렇게 타원형이 돼가는구나라고. 근데 느껴질 얘 정도면 때가 모공 있거든요. 진짜 없는 편 아니네? 나비존 쪽이 좀 있네. 많이 보니까. 있죠. 아니, 없죠. 야 처음 봤어 네 모공.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 병원에 오는 분들이 되게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공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한 100 중에 병원까지 오시는 경우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치, 그분들이 그치. 올 때 모공 때문에 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 왜냐면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물건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걸 되게 강조하고 모공이면 마치 약간 좀 더러운 것처럼 되게 안 좋게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TV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은 가끔 클로즈업이 나오면 정말 무슨 도자기 같이 그냥 모공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물론 메이크업으로 다 해서 가린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거울을 딱 봤을 때 얼굴에 모공이 슝슝슝 있는 게 잘 보일 것 같아. 하나만 그럼 궁금한 게 모공에 대한 치료라는 게 목표가 모공이 작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건가요? 모공의 평균치를 작게 만드는 거죠. 모공이라는 게 약간씩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그거의 평균치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수분 밸런스도 맞고 피지샘이 적당한 사이즈로 잘 유지가 되고 염증 반응이 적어지고 피부에 부종이 적어지면은 약간 평상시에도 약간 조금 더 작은 상태로 조금 더 결이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콜라겐 부스터 내지는 뭐 바늘 고주파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냥 꾸준히 했던 분들 보면 작아져요. 나이랑 무관하게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은 그 나이대에 맞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논문이 있어요. 나이대에 따라서 모공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확실히 20대, 30대 때는 조금 더 동그란 모양인데 60대 되면 진짜 길어지거든요. 일자가 돼요. 내가 본 게 맞구나. 주름처럼 돼요. 대단하다. 나는 나도 그렇게 내걸 자세히 자세히 본 적이 봤나 봐. 없는데. 맞구나. 진짜 선이 돼서 이제 주름처럼 보여요.
길어지니까 서로 연결돼 막 이렇게. 그게 이제 60대에 나와요. 그 논문에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모공이 늘어져서 주름처럼 됐어요. 딱 요것도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매일매일 보는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가져지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모공 치료 받으러 병원에까지 오신 분들은 분명히 한 1, 2년 정도는 집에서 뭘 하신 거거든요. 그동안에 잘못해서 오신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먼저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조금 치료해야 될 부분들은 병원에 와서 방향을 계획을 하시라. 시술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본인이 정하기 어려우면 병원에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받아야겠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피부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 좀 모공이 넓어지나요,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체온 조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또 모공이 늘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늘어나죠. 그랬다가 다시 또 온도 낮은 데 가면 작아지고. 그래서 나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냐면 운동을 막 하시면 헬스장 가서 운동을 막 하면 막 땀이 나고 피부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 2, 30분 운동하면 좀 쿨링 시간을 가지신대요. 그리고 나 좀 차갑게 좀 하고 다시 또 운동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너무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 계속 혈관이 좀 늘어나고 하는 환경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환경이 자주 노출될수록 평상시에 얼굴이 붉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혈관도 고무줄 같은 거라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늘어나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은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조 치료할 때 더더욱이나, 저도 항상 환자분들 말씀드리는 게, 운동하면은 극단적으로 너무 끝까지 치닫지 마시고 갔다가 쉬었다 갔다가 쉬었다 그런 식으로 좀 쉬엄쉬엄 해야지 혈관 늘어나지 않는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피부 온도가 약간 높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장품 중에 약간 바르면 차가워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람마다 피부 온도의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혈관 확장이 좀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 혈관이 기본적으로 좀 확장되어 있는 분들은 체온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혈관이 늘어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바깥에다가 뭘 대는 것도 좋지만, 대는 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휴가 갔을 때 하는 방법 중에서 얼음을 물거나 찬물 드시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게 확실히 더 피부 그 혈관을 피부 자극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바깥에다가 뭐 얼음팩 대고 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홍조 있는 분들은 치석치석하게 뭘 올리는 순간 더 피부 수분 더 많이 빠져나가고 더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뜨겁다라고 느껴지면 약간 찬물을 마신다거나 그게 더 얼음을 좋아요. 조금 먹는, 그러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 휴가편 참고하세요. 저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네. 이거. 얼음 이게 먹어요.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울 보다 보면 모공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커진 모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못 끼겠는데 싶은 거예요. 우리 치아가 벌어지면 고춧가루가 잘 끼는 거죠. 비유가 정말 대단하네요. 실제로 모공이 커지면 잘 뭐가 끼나요? 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모공보다는 약간 모공성 흉터라고 해서 아이스픽스카라고 해서 흉터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저 모공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흉터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흉터인지 모공인지에 대한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과도한,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바세를 해봤자 뭐 녹는 것도 없고 흉터거든요. 흉터인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흉터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 홈케어의 시간을 뭐 1, 2년씩 하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가는 것은 어쨌든 회복 시간만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꼭 시술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상의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 맞습니다.